네, 안녕하세요. 삽보자를 위한 통합사회 10분 완성. 저는 벨찬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는 총 9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어 내서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간과 사회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사회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관점들 중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이 있고요. 공간적 관점이 있고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시간적 관점은요.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 현상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포켓몬빵 열풍이 불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어떤 문화 같은 거잖아요. 이 사회 현상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이 포켓몬빵 열풍이 부는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포켓몬스터 만화가 한창 유행인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이 포켓몬빵이 팔았고 그때 스티커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판매가 되면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던 사람들이 이 포켓몬빵을 사고 스티커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사회 현상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서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면요. 지금의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 이 현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은 공간적 맥락에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 공간적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분류하자면은 자연환경 정보나 인문환경 정보가 있죠. 그 지역의 그 공간의 날씨와 기후는 어떠하고 인구는 얼마나 많이 살고 있고 경제는 어느 정도고 뭐 교육이나 교통은 어느 정도고 그러한 다양한 공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는 지역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여기 네트워크라고 써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또는 지역 안에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 그런 연결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지하철역이 뚫린다 하면은 그 지역의 집값이 막 오르죠.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공간적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지하철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거죠. 지역과 지역 간의 사람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하철역이 생기면은 네트워크가 강화되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구나. 그러한 공간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면은요,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또는 지역과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 용어가 좀 어려운데 뭐 정치 제도나 교육 제도, 경제 구조, 인구 구조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게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 속에 만들어진 뭔가 공식화된 절차라던가 일정한 틀 같은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돈을 모아도 엄청나게 막 올라있는 아파트, 집 한 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제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동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식에 빠져들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은요.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고요. 또 현상의 원인이나 그 영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마지막 윤리적 관점은요. 도덕적 가치 판단의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 길인가 라는 판단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차가 스스로 운행을 합니다. 자, 그때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앞에 있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가 좀 위험하더라도 차량을 옆쪽으로 확 꺾게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에 있는 보행자가 위험하더라도 그냥 앞으로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스템을 설정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무엇이 옳은가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오늘날 같이 복잡한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사회 현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사회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관점이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모두 활용한 통합적 관점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다 사회 현상입니다. 자, 이 고령화 현상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시간적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보면은 출산율 저하나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고령화 인구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고령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시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보면은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농촌과 도시 두 지역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 관점으로 고령화 현상을 보겠습니다.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이런 게 사회제도죠. 사회복지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윤리적 관점으로 고령화 현상을 보면은 노인 부양은 가족만의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약화되고 요즘에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문화 사회라는 사회 현상을 또 통합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이주민 인구 변동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시대별로, 시대적 관점에 따라서 현상을 분석하겠다는 거죠. 자, 공간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역별 다문화 가구의 분포는 어떠하며 지역별 특징은 무엇인가? 지역별로 다문화 사회가 구성되는 모습이나 속도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지역별로 비교해 보겠다는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게 바로 사회 제도나 구조죠. 사회적 관점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이주민이나 그 2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옳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장 건설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게요. 자,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공간적 관점에서는 화장장 건설에 적합한 최적의 입지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어떠한 지역, 어떠한 공간이 화장장 건설에 적합할까라고 보는 것은 공간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하기 위해 어떠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 법과 제도, 사회 제도죠.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겠죠. 끝으로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올바른 태도,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화장장이 건설된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장 건설 같은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것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필기하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